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전쟁 종료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 담긴 내용인데요.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아부식의 표현까지 들어가며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말 것을 간접 주문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진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있는 만큼 종전선언의 어깃장을 놓으려 한 일본의 얕은 속셈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낄끼 빠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볼턴 전 보좌관은 회담 일주일 전 열린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간 슈퍼매파라고 불리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이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합의를 공짜로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 종전선언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볼턴의 초강경 노선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로 이어졌죠. 지난해 판문점 회동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그를 경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데에는 볼턴 전 보좌관보다 아베 총리의 입김이 더 거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북미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굳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아베 총리는 워싱턴에까지 직접 들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북한인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목숨을 걸었으며 정치인들은 거칠고 약삭빠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얼마 못 가 그들의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위험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셈이죠.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의 진짜 문제는 일본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이 외교적 입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베 총리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압박까지 종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정상회담 며칠 전 일본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이 북한의 강한 신호로 읽혔다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자는 위험한 주장까지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에 대한 기본선언 등을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에게 요구하자는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기존에도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볼턴의 입장과도 일치했습니다. 결국 6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전쟁 종료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처럼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핵무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전 세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에 따라 북한의 핵이 악용되는 것보다는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가 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북한에 대한 비방과 반대 입장 고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미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에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본선언을 조건으로 들자는 건 역시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막을 수 있다는 저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납득 가능한 명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종전선언 반대에는 결국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남북미 회담까지 이끌어낸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적 해법이 북핵 문제까지 해결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남북미 3차 회담 이후 일본 내 언론에서도 아베 패싱, 재팬 패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전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참 이기적이지 않나요?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합의를 반대하며 강경한 노선을 고집했던 것은 일정 부분 미국의 외교적 실리 등을 위해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저 남한과 북한의 통일보다는 분단을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일본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부합하다고 여겼을 뿐이죠.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일본은 남북과 미국이 가까워지려는 걸 방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실제로 일본이 이를 불편하게 느꼈다는 언급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면서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북한과의 대립각마저 선명해지며 얼마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는데요. 남북관계 정상화는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출판됐는데요. 일본의 선진국답지 않은 방해 공작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